그림으로만 복습하고 새롭게 이제 나갈 건데요. 자, 여기 우리 이제 수업 그 자료 올려두는 곳, 자, 요걸 이제 수업 방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HTML, CSS 강의 중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셔서 HTML이란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은 무엇인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아래쪽에 내용을 제가 추가시켜 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볼 텐데요. 아, 자, 일단 네이버에 카페에 들어가셔야지 되는데요. 카페 이름이 웹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카페부터 가입을 해주시고요. 네, 가입하셨어요? 가입이요? 자, 카페 여기 가입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카페 가입하시면은 여기에 2020 재직자 근로자 수업방에 HTML 플러스 CSS라는 게시판 보일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 이제 수업방으로 사용할 방이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라든가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을 원활하게 사용하시려면 어, 등급 올려놔야지 되니까 이따가 제가 또 쉬는 시간에 수시로 등급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일단 지난번에 수업을 했던 수업 자료는 수업 공유 폴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기 비밀번호가 뭐였죠? 1, 2, 3, 4죠. 예, 그래서 여기 1, 2, 3, 4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지난 시간 수업한 자료를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일단은 그것보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우리 한 번씩 쭉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 그러면은 카페 했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브라우저 그러니까 즉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테스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를요. 자, 크롬으로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크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크롬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야지 되는데 설치가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웹문서라든가 그런 거를 코딩하기 위해서는요, 코딩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책에서도 보았다시피 서브라임 텍스트도 있고 VS 코드도 있고 한데 뭐 사실 지금 VS 코드라고 하는 게 뭐 실무에서는 좀 지금 핫하대요. 핫하다는데 저는 그래도 아톰이 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아톰이. 자, 그런데 수업용으로는요. 브라켓이라고 하는 게 전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켓. 그래서 브라켓이 없으면은 브라켓.io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 시작 메뉴 누르시고 브라켓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잠시만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신 거예요? 네? 일단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이게 좀 불편하던데, 이거.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지금 중국어 시험 봐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리가 이러네. 일단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예.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에 나오네. 잠시만요. 다른 분들은 좀 보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좀 브라켓 없으신 분? 이 자리 혹시 브라켓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 그래요? 또 마우스가 빠가났네. 자, 그래서 브라켓 아이오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 브라켓 확장 프로그램 및 단축키에 들어가 보시면은 먼저 필수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MS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브라켓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켓을 여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건데요. 자, 열자마자는 우리 사실 이런 식으로 보일 거거든요. 자, 여기 왼쪽에 지금 초기 열어 놓으시면 이렇게 보일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든지 여기에 지금 내가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 내가 작업할 대상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작업할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폴더를 만들었었고요. 자, 프로젝트 폴더는 D 드라이브 학생방에다 만드시던가, 혹은 개인용 저장 장치에다가 만드시던가, 혹은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다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면은 이 안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자, 인터넷에서 웹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초적인 폴더라고 하는 게 우리 또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는 루트 폴더라고 부를 거예요. 루트 폴더. 그래서 자,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루트 폴더가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루트 폴더라고 하는 건요. 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호스트라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이름이 달라져요. 어떤 데는 루트 폴더 이름이 www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혹은 HTML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혹은 퍼블릭 또는 글로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루트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하지는 않았지만 다톰이라고 하는 호스팅 회사를 이용을 할 겁니다. 서비스로.
자, 그런데 그 다툼에서는 루트 폴더의 기본 이름을 HTML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루트 폴더를 HTML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폴더를 하나 만든다 그러시면은, 자, 이미 지난 시간에 만드신 분들은 안 만드셔도 괜찮아요. 자, 학생방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은 뭐라고 쓰시는지 상관은 없으셔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 각각 자기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이름으로 쓰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이름이 우리 항상 고정이 돼야 되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파일명은요. 항상 우리는 HTML로 쓸 거예요. 호스트에서 지정을 하는 대로. 자, 그래서 이 폴더까지 이렇게 만드시면은 자,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요. 자, 브라켓을 열어 놓았다면은 브라켓 자, 프로젝트 바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사이드바라고 부를 건데요. 사이드바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랍하시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프로젝트 등록이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여기 내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여기 이 강의실에서는요, 우리 수업만 있는 게 아니고 낮에도 수업을 우리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월수금이죠. 화목금 수업에도 지금 현재 그 jQuery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중에 있거든요. 자, 거기서도 이제 제 수업에서는 전부 다 이 브라켓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혹시라도 작업하시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 항상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폴더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인식하기 쉽도록 자, 2020 HTML CSS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도 지금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HTML 폴더 하나 보이실 건데 자, 브라켓을 열어 놓으셨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확장 프로그램은요. 화면 브라켓 우측 레고 블록 모양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딸깍 클릭하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셨거나 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자, 목록이 이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설치 가능 쪽이라든가 설치됨 딱 한번 클릭해 보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요. 자, 카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 에멧, 뷰티파일, 인덴트 가이드, 브라켓 아이콘, 로렘 입섬, 컬러 하이라이터 이 6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브라켓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없다 그러면 설치 가능 쪽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에멧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엔터 눌러서 이미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 된 겁니다. 어디 가세요? 네. 여기 자리 그때 비었다고 그래서 여기 있죠. 예.
자,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후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 루트 폴더 안에 저장이 돼야지 여기 안에 다 들어가지 될 거예요. HTML 파일 말고요.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CSS라고 하는 것도 만드실 거고, 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무언가를 표시를 하려면 그림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실 건데, 그림, 여러 가지 비디오라든가 그런 거 전부 다 이 HTML 폴더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자, HTML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요. 자, 우리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웹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HTML이라 해서 먼저 보고 그러시면은, 자, 책이나 잡지 등 시각 매체 주요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책이나 그런 데에서는요, 뭐,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포토샵이나 그런 데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웹에서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로를 따다가 위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HTML이라는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자, 그러면은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다시 볼 건데요. 태그는 여러 형태 컨텐츠를 브라우저에 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면 여러 컨텐츠에 자, 여러 형태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쭉 아래쪽에 제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지, 이거, 얘네들이 우리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아니에요. 자, 만약에, 자,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죠? 자, 그분들, 자, 웹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내가 정보를 얻겠다 그러시면은 그분들은 웹에 있는 컨텐츠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들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일단은 영상이라든가 글씨라든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는 제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운드, 소리로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점자, 자, 점자 출력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점자 출력기라고 하는 거를 통통해 가지고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놓은 거는 아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들어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은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을 위주로 만들어 놓았고, 우리가 가장 첫째로 여러분들 그 웹 표지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시지만, 실무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웹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를 내가 얼마큼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고 그러시면은, 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콘텐츠라고 하면은 텍스트 형태 콘텐츠가 있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글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자, 텍스트 형태의 종류를 보면요. 제목, 문단, 목록, 설명 등등 있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테이블 형태 콘텐츠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들 있죠. 자, 이 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지 형태 콘텐츠, 또는 입력 요소라든가 어떠한 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것들, 걔네들을 입력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 영상이나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사운드 형태의 콘텐츠라고 해서 음악, 음원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클릭했을 때 효과음들이 있죠. 그런 것들, 효과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각각 어떤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로 종류를 나눠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보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각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요,
목적에 맞게 브라우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태그를 사용하셔야지 되는데 똑같은 글씨가 문자 형태 콘텐츠라고 위아래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 거는 제목을 표기하는 태그를 사용했을 때 또는 문단을 표기할 수 있는 태그를 사용하실 때 각각은 제목으로 표기가 될 거고 얘는 문단 형태로 표기가 될 거다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서부터 그러면은 제목을 표기하기 위한 태그가 무엇이 있고 또는 문단을 표기하기 위한 태그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을 참고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책 자, 57페이지서부터 이 책의 진도를 우리가 나가도록 할 겁니다. 57페이지.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요. 자, 텍스트를 덩어리로 묶어주는 태그라고 제목은 써져 있지만 이 책에 대한 제목 우리가 살짝 무시하시고 자, 먼저 제목 표시하는 태그 먼저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책 펴놓으시고 우리 브라켓에서 한번 이제 뭔가 만들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혹시 브라켓으로 지금 뭐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자, 다 되어 있으시죠? 브라켓 다 잘 되시고. 자, 그럼 브라켓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새 문서를 만들고 그러고서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새 문서 만드는 방법. 자, 파일에 들어가서 새 파일 만들기고 누르셔도 되지만 단축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N 눌러서 새 문서 하나 만드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름을 보시고서 지금 새 문서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건 전부 다 HTML 폴더 안에다가 저장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저장하실 거고요. 자, 저장되는 파일은요, 오늘은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영문을 쓸 거예요, 다. 그래서 첫 문자는 무조건 소문자로 day, 두 번째 날이니까요, 02-1 첫 번째 문서 언더바 넣으시고요. 자, 요거를 그냥 텍스트 content.html이라고 해서 파일명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파일명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파일명은 이렇게 쓰셔가지고 일단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본적인 문서 구조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 다 끝나셨나요? 자, 그러면은 파일 제목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HTML 언어를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우리가 그냥 HTML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건 그냥 문자라고 했죠.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얘는 그냥 문자예요. HTML 무슨 뜻이라든가 그런 거 내가 만들어서 의미를 넣으시면은 될 거예요. 저거는 예를 들어서 자, HTML 브랜드 이름은 그냥 써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HTML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라고 써놓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건 그냥 문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HTML에서 이 HT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이퍼텍스트. 자, 초월된 문자라고 해서 읽고 쓰고 하는 기능을 초월해가지고 정보를 담을 건데요. 정보가 담겨있는 문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기하기 위해서는요, 문자 앞뒤로 이렇게 꺽쇠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 있어야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정보 문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요, HTML이라고 하는 문자,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냐 하면요, HTML 언어를 시작할 거고,
HTML 언어를 여기서 끝낼 거예요 라고는 정보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작과 끝 안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HTML은요. 자, 무조건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질 거거든요. 여기 맨 뒤에 있는 L자는 랭귀지의 L이죠. 자,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규칙과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HTML에서는요, 우리 첫 번째 만나는 문법은요, HTML은 반드시 두 개의 덩어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헤드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그 안에 엔터 한번 눌러서 body라고 하는 영역으로 얘네가 구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자, 하이퍼텍스트를 마크업하는 언어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다음에 헤드라고 하는 어떠한 기능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body라고 하는 어떠한 기능이 사용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자, 각각 헤드가 하고 있는 기능과 body가 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쓸 거예요. 설명을 쓰기 위해서는 코멘트라고 하는 주석을 쓸 겁니다. 주석은 꽉세 열어주시고 느낌표 하이픈 두 개로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자, 이미 이렇게만 썼더니 이 하이픈 아래쪽은 전부 다 회색으로 바뀌었죠. 자, 회색으로 바뀌었다는 건요. 프로그램 언어로서 인식을 못하는 상태예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거 우리가 마무리 지으시면 반드시 하이픈 두 개, 여기서 느낌표가 안 들어가요. 그냥 꺽쇠 열어 놓으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설명 시작하고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작과 끝을 잘 구분하실 건데요. 자, 여기다 우리가 안에다 쓰는 설명은요. 자, 헤드 태그가 하는 역할, 헤드.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자, 우리 실제 보여지는 영역,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자, 설정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디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자, 우리 주석 단축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석 만드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슬래시 누르시면 주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깜빡거리는 위치에서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누르시면은 주석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다가 바디가 하는 역할을 쓰겠습니다. 바디. 자, 바디가 하는 역할은요.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영역을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 브라우저에서 표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자, 전문용어로 부른다고 한다면 얘를 뷰 포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뷰 포트. 자, 그래서 실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영역을 뷰포트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바디 태그 안에다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태그 바깥에다가 뭐 쓰신다거나 그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쓰시면은 얘는 자, 실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 보여지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들은요. 얘네들을 일단 얘를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에 루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만드신 파일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얘네들을 자, 브라우저에서 여셔야지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자, 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라고 그러신다면요. 자, 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연결 프로그램 보이시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 프로그램 선택으로 가셔가지고 크롬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파일들을 이제 크롬에서 얘를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우리 반만 수업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낮에는 사실 제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이 선생님은 크롬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후반부에는요,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서 환경 테스트를 하실 거거든요. 입안에서. 그러니까는 꼭 크롬만 쓰지 않고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기가 파이어폭스라든가 익스플로러 또는 메모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들어가서 또 바꾸시면 되는 거고,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은 이것도 바꿔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의 시작인 거죠, 이제. 네. 근데 일단 우선권 사실 낮 수업이 더 커요. 이 강의실을 사용을 하는 게 낮에는 8시간, 9시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뭔가 데이터가 혹시 이제 낮에 하시는 분들이 홧김에 무언가를 지워버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컴퓨터에다가 저장하지 마시고 개인 데이터를 내가 꼭 잘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잘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폴더 열어놓은 김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요, 여기서 확장자라고 하는 이름을 확인한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자, 확장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맨 뒤에 점 이후에 들어가는 요만큼을 보고 이걸 확장자라고 불러요. 요만큼을. 점 이후로 들어가는 거. 자, 그런데 이 확장자가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거 보이는 게 좋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폴더에서 보시면 구성이라고 있으시죠. 구성 들어가서 여기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을 딸깍 클릭해 가지고요. 이런 대화 상자 하나 열 거예요. 자, 이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보기 탭이 있습니다. 보기 탭 클릭하신 다음에 요게 중간쯤에 보시면요. 알려진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얘가 안 보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거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지 확장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 체크를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하시면 확장자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여러분들 모니터 그렇게 크게 이게 27인치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요런 것 여러분들의 글씨 크기들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자, 한쪽에는 브라켓, 한쪽에는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띄워놓을 수가 있는 상태가 만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윈도우 키 보이시죠?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시면은 딱 절반을 차지하게끔 될 거예요. 위쪽 누르시면은 가득 채움이고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은 최소화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반을 열어 놓으신다면은 자, 한쪽에는 공간이 남아있죠. 자, 여기에 브라켓 보시면은 여기에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클릭하시면은 가상의 브라우저를 하나를 더 띄워가지고
화면 하나를 열 거거든요. 자,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수업할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글씨를 쓰시거나 어떤 태그라고 하는 거를 만드시는 대로, 자, 그냥 바로바로 만드시는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여러분들은 켜 놓으시고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코딩을 해 나가는 과정을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면서 수업에 임하시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요, 이 실시간 미리 보기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브라켓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실무에서는 브라켓을 안 써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가 렉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일에 익숙해지시면은 코딩이 굉장히 빨라지실 건데, 렉 걸려가지고 5초 동안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미쳐요. 예. 이거는 뭐 한국이면 특히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브라켓을 안 써요. 예, 개발자들은. 그래서 그나마 좀 렉이 덜한 VS 코드라든가 아톰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서브라임 텍스트를 쓰신다면은 렉은 전혀 못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자, 자바라든가 JSP하고 연동해서 쓰기 때문에 앞타나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고, 자, 글자 크기 제어하는 방법 그때 말씀드렸던가? 자, 여기다가, 자, 글자 크기에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 글자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그러시면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자, 플러스를 누르시면요. 자, 글자가, 폰트가 커져요. 반대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요. 자, 폰트 크기가 반대로 감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 적절한 크기를 조절해 가시면서 수업에 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쓰기에 딱 그 가장 최고의 글씨 크기가 전 한 요 정도밖에는 쓰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너무 커버리면은 줄이 박혀 있을 때, 자, 코딩하기가 좀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써졌고요. 그러면 이 글씨에 대해서 우리가 모양이라든가 글씨가 제대로 읽히는 거를 지원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헤드 태그 안에다가 글자에 대한 정보를 쓸 거예요.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자, 데이터의 단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헤드, 바디 그 이름은 플레임을 썼지만요.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태그는 우리가 전체 플레임을 쓰지 않고 기니까 자, 약자로 줄여갖고 씁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써요. 메타. 그래서 이 메타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단위 정보는 먼저 캐릭터 글자에 대한 세팅할 건데요. 얘를 UTF-8 버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안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글씨라든가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자, 한글로 또는 영문으로, 일본어로, 중문으로 다 보이게끔 설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서에는 상관이 없지만요. 메타데이터가 쓰이고 난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현재 문서에 대한 제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저는요, 자, 수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자, 파일명을 여기다가 기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파일명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쓰려고 하느냐 하면요. 현재 문서의 제목을 쓸 건데요. 우리가 제목은 타이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이틀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요. 자, 여기에서는 제목을 쓰면 HTML 태그의 종류 알아보기라고 써놓고 저장을 하시면, 자, 여기에 만들어지는 제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를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자, 브라우저에서 보았을 때 여기 위에 들어가는 거, 브라우저 탭에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이 이 타이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자주자주 눌러서 저장을 습관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그러시지만은, 이건 지금 브라켓이에요. 자, 다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지 않은 채로 다운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컨트롤 S를 자주 눌러 주시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 파일의 제목을 써 드릴 건데, 저는 먼저 파일을 만들고 여기까지 문서를 빠르게 만드신 다음에요. 저는 자, 이렇게 파일명을 여기다가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거 똑같이 쓰셔도 되지만 여기다 쓴 목적은 여러분들 똑같이 쓰라는 거는 아니죠. 자, 파일명 저렇게 쓸 거니까 파일명 여러분들 저렇게 작성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HTML 언어가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자,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영역을 설정할 건데요.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영역에 대한 제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내용에 대한 텍스트를 사용한다. 캐릭터라고 하는 글자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여지는 글자는요. 유니코드 텍스트 포맷 8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글자를 각국의 언어에 맞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들어갈 게 맨 위에 들어갈 게 하나가 더 있으시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DTD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DTD는 이거는 꼭 우리가 뜻을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도큐먼트 타입 형태죠. 문서 형태 definition이라고 해가지고 문서 형태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HTML 1 버전을 쓸 건지, HTML 2 버전을 쓸 건지, 3 버전인지, 4 버전인지, 혹은 XHTML 1 버전으로 다시 쓸 건지, 또는 최신 나왔던 HTML 5 버전 쓸 건지 정하는 건데, 우리는 HTML 5 버전 쓰겠다 그러시면 여기다가요. 따옴표 하나 열어주시고 느낌표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뭐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할 거예요. 독타입 HTML 이렇게 써주시고 꺽쇠 닫으면 되는데, 자, 이거는 태그가 아니에요. 자,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저렇게만 해서 놓아둘 건데, 요거 이 한 줄만 보고서 여기 아래 HTML 언어 성격이 여기 안에 써져 있는 HTML의 버전이 1버전인지 5버전인지 그런 거를 여기에서 구분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분을 할까요? 얘를 사용을 하는 웹브라우저가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끔
화면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즉 브라우저의 뷰포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얘를 렌더링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보여주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여기까지 하고 15분 쉬었다가 할 거고요.